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회사를 다니며 퇴사를 꿈꾸는 김한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나게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 고시 낭인 방송 플랜 B의 삶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짜라라라란 짜라 짜라 짜라라라란. 자, 자 2부 뉴스 빈틈이 아카이브. 없네. 자, 8회 2부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그거 알죠? 저거 하나 하면 빠밤 하는 거. 자, 오늘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과거 이슈 빠밤. 과거의 뉴스로 생각해보는 오늘의 세상 빠밤. 네, 뉴스 아카이브 시간인데요. 이번 주 뉴스 아카이브는 왜? 탈모로 잡았습니다. 예. 웃음이 탈모. 나오십니까? 할 말 많죠. 여러분? 자, 탈모는 사실 굉장히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민한 주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게 일부러 갔어야 돼.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 지금 넷플릭스가 중요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없다면 우리가 막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실례일 수 있어요. 전국의 탈모인들한테. 탈모도 겪어보지 않은 놈들이 그런다. 근데 마침 그렇죠. 크게 작게 여기 모두 한 번쯤은 탈모로 고민을 해보는 그럼요. 사람들이 우리도 셋 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네, 전국 너도 아니지. 난 아니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미래. 난 아니야. 넌 미래. 자, 벌써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난 탈모 아니야. 당신들이 탈모야.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피가 바짝바짝 빛나지? 기분 탓이야. 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한번 저희가 주의할 점을 짚고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 아카이브는 이 어떤 키워드가 과거에 어땠고 어떻게 다뤄졌고 뭐 관념이 어땠는지를 쭉 와서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의미부여하는 시간인데 이걸 너무 희화화하지는 맙시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탈모인데 얘기하는 뭐. 건 내가 당신 놀리는 건 괜찮지 않나요? 놀려보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누군가 들었을 때 불쾌감이 안 느껴지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조심을 하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요. 예. 네. 아니 우리가 당사자인데 뭐. 뭐 한번 우리끼리 네. 한번 탈모에 대한 소회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시간 남았거든요. 한 5분에 걸쳐서 소회를 우리 지금 대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만났으니까 그렇죠. 20살 초반부터 알던 사이인데 서로의 변천사를 알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먼저 시그널이 온 건 휘선 씨가 가장 먼저 청객 씨. 청객 네. 씨가 그래서 이 탈모 이거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옆에서 막 놀리잖아. 그럼 어릴 때는 이 새끼 그렇죠. 대머리 됐네 막 이렇게 놀리잖아. 네.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에 나도 조짐이 좀 이상한데 하고 있다가 저는 갑자기 20대 28, 9쯤에 네. 머리에 얇아진 느낌이 드는. 왜 다 알잖아. 알죠. 이렇게 머리 감다 보면 알지. 그 샴푸에 뭉치는 느낌이 다르다고. 근데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약간 외관상으로도 왁스를 잘 발라야 외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스타일링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달라졌을 때 그때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죠. 약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알아보니까 되게 양상이 엄청 급속하게 빠른 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했죠. 시술.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안 할 이유가 뭐가 합니까? 있습니까? 안 하면 나는 극복엔 나는 다시 풍성충이 됐는데 그렇죠. 니네 맨날 부러워 쳐다보잖아. 거의 한 3만 모 심었죠. 아니요, 3만 모는 아니죠. 알지도 못하면서 씨부리지 마시고요. 3만 보면은 전 앞에 라인 전체를 심은 거야. 앞에 라인 정리하고 이제 약 처방 받아서 프로페시아 네. 계열의 약을 먹으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약 드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제가 먹습니다. 네, 청객 씨. 저는 약 먹은 지는 한 5년? 네. 5년. 되게 우리 옛날부터 먹었잖아요. 학교 옛날 다닐 먹었죠. 때부터. 이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포탄을 군대가 문제예요, 뭐든지.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점점 이마가 올라가더니 이게
한 5년 전부터 먹긴 먹었는데 한 인정하기 시작하는 3년 전부터 그래, 그 전에는 저게 중요해. 탈모 치료 시작은 인정이야. 인정이야. 저는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을 시작하게 된 게 저만의 부르는 게 있어. 마지막 깁스라고. 이게 이마선이 올라가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중간에 하나 두 개씩 남는 게 있어요. 형제들이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날아가고 중간에 하나 두 개씩 남는 좀 말을 게 있어. 좀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마 헤어라인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약간 유전성 탈모가 시작이 되면 헤어라인이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아직 채 안 날라간 애가 네. 원래 헤어라인이 네. 있던 자리에 예. 몇 가닥 남아 있는 걸 마지막 입새라고 부른다. 예. 옆에 형제들은 다 날아가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청객 씨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청객 씨가 제일 똑똑했던 거야. 약물 치료 시작을 하니까 라인이 안 날아가잖아,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조금 나는 속도도 빨랐고 갑자기 왔고 나는 원래 진짜 머리숱 많았거든. 맞아. 맞아. 나 옛날에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형은 진짜 이마가 좁은 편이었어. 난 머리숱이 많았는데 그 왔고 인정을 하기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찰나도 안 주고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나는 이제 이러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지 해서 이제 헤어라인은 좀 메꾸고 나도 이제 저기 청객 씨처럼 약을 먹으니까 저는 그 약이 병원에 가면 보여주거든요, 그래프를. 그 이제 탈모 약이 유전이 아니라 탈모 약이 저거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럼. 그러니까 두피로 이 유전 탈모는 두피에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를 머리로 못 가게 막는 거인데 그거를 그 약이 반응하는 구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없던 것도 나는 구간. 그러니까 이 약이 엄청 반응성이 좋은 구간. 그리고 현상 유지되는 구간. 그러니까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구간.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계속 날아가는 구간. 이게 정규 분포로 있는데 난 드라마틱 구간이었던 거야, 다행히도. 그래서 먹었더니 헤어라인도 메꿔진 상태에서 더 이제 얇아졌던 머리가 옛날같이 두꺼워지니까 요즘 다시 살만 났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 3, 4년 전에 인정. 바람 불 때 앞머리가 뭉텅이로 찰랑찰랑하는 게 이마를 있어. 스치는 그런 내가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이 기분을 잊고 살았구나. 왔는데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여기 난 아니라니까. DJ 만웅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누가 봐도 지금 안쪽이 반짝반짝한데. 근데 DJ 만웅은 아니. 저는 태어났을 아직은 아니야. 때부터 이마 라인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저렇게 다들 조만간. 이제 조만간인가. 인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하시는 권합니다.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없나요? 없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저는 질문이 많잖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붙잡고 물어봤지. 이거 부작용 그러니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 0. 몇몇 %. 그 정도 수준이래요. 네. 근데 유독 한국인, 중국인한테만 그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대. 왜? 발기부전 같은 게. 심리적이라는 거지. 어떤 남자의 성 기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만 이 약에 그런 부작용 반응이 온대. 근데 이게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푸페 계열이 있고 아보타트 계열이 있어요.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뉴스 아카이브 시간이니까 빨리 우리 DJ 만웅 씨가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근데 두 분은 투표권이 있나요? 무슨 투표? 투표하실 수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대머리들은 뭘 뽑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내가 사전에 말한 거였어요. 네,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1위 DJ의 의견이었고요. 민들레 뽑고 후 봅니까? 저게 있잖아. 후 날아가잖아. 너는 나중에 진짜 대머리 될 거야 너는. 저게 있잖아. 왜 옛날에 착하게 살아야 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대머리 놀리면 대머리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봐 학교 다닐 때 얘 놀렸다가 많이 놀렸죠. 그래가지고 얘 말고 다른 애 놀렸다가 나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 옛날보다 더 라인 더 채워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 놀리겠어. 왜냐면 저들이 받는 우울감, 스트레스를 아니까 이제 놀린다기보다 빨리 너도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 놀릴 수 없는데 너는 조만간 다 돼. 너는 갈 거야. 저러다 진짜 날아간다니까. 조용히. 아이고 요 자리 없는 사람이 7명을 결혼하서 자 이제 그래서 뭐
탈모가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주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본 결과를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되게 웃긴 거 있어요. 저는 예상을 해봤을 때 탈모로 고민을 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대머리가 그냥 그리고 지금도 미세하게 다 이 남성 호르몬은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애에 걸쳐서 얼마나 천천히 빨리 진행되냐의 차이지 조금씩은 다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중년 그 맞아. 이후 남자건 우리 여자건. 대머리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그러니까 많아졌어. 아 그 그래? 중년 어른들 보면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머리 라인도 올라가고 맞아. 머리에 얇죠. 그거는 그러니까 얇죠. 그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빨리 머리에 영향을 주느냐, 많이 영향을 주느냐 차이가 이제 좀 젊었을 때 오면은 이게 스트레스인데 솔직히 나이 먹으면 뭐 그냥 그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노화 부분이죠.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대머리라는 게 그렇게 큰 본인은 모르겠으나 막 그게 막 젊은 사람한테 막 어떤 큰 흉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일부러 더 나이 먹어 보이는 게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치시면서 웃겨가지고. 아니 지가 멀쩡하고 저런 모르겠어. 난 너가 치도 다 날라가놓고 소주처럼 많으면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너도 지도 이제 지- 조만간이야. 두피가 반짝반짝한데 지금. 난 아니야. 너도 아, 조만간이야. 봐봐, 저 난 아니야가 자 청취자 여러분 혹시 남성 여러분 중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난 아니야라는 말이 나온다면 빨리 병원을 가보세요. 그 인정 구간이 짧아질수록 치료가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눈썹 진한 남자 있잖아요. 확률 높아요. 아 이제 그만해 이제 너무 너무 슬프다 그만하고. 그래서 옛날 이게 좀 없을 줄 알았죠. 지금같이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지? 옛날에는 큰 흉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진짜. 큰 흉이 아니었다기보다 지금같이 예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아, 제가 맞아. 지레 짐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의외로 굉장히 멀리 뉴스가 최초 뉴스는 1958년 58년 6월 13일자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납니다. 되게 웃긴 사건이에요. 제가 조선일보 6월 13일자 기사 읽어볼게요. 전군 사병들이 군용 비누 때문에 탈모, 피부, 통증 등의 고통을 겪는다는 호소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산 비누 640만 개가 우리 군에 처음 보급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정부가 조사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샴푸도 없이 젖을 비누로 머리를 감다가 피해를 본 사병들은 전군 35개 부대 3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아리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모 비누 사건입니다. 이게 58년도 3대 뉴스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방산 비리, 그러네. 군 납품 비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야 근데 나는 그동안 뭐 군인들한테 품질이 나쁜 장갑이 주어졌다, 뭐 수통이 오래된 거다 이런 거 들으면서 하나도 안 빡쳤거든.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빡치더라고. 58년도 기사인데도.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들도 그 윗사람들이 빼먹어서 젖을 비누가 납품이 돼가지고 멀쩡한데 머리 다 날라갔다는 거야. 전군에 3,000명이. 그래서 이게 사건 개요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 문제 비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지 그 소 기름 그게 원래 비누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적게 넣었대. 단가를 낮추려고. 그래서 그게 기준에 넣어야 되는 양의 3분의 1밖에 안 넣고 대신에 피부에 해로운 탄산나트륨이 더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그거 맞네 그게. 그러니까 느낀 게. 그러니까 이제 탄산나트륨 머리에다 발라대니까 멀쩡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머리에 날라가서 이게 원래 군납 비누 사건으로 처음에 보도가 됐는데 탈모 비누 사건으로 언론에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자극적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얼마나 58년도 남자 독자들한테도 그냥 군납 비누 비리 사건보다 탈모 비누 하니까 뭐야 씨. 그치. 이게 된 거야.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그 대머리들끼리의 그 동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신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면 항상 저렇게 난 아니야 하면서 나도 그러다가 들어가서 수술하고
미안하다 희선아 그때 참 형이 모질었다. 사과한다.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게. 어쨌든 이 사건이 옛날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 옛날에 근병 DJ가 어떤 국내 최고 잡지사의 최종 면접으로 간 적이 있어. 맥심 네. 그랬는데 거기에 맥심 최종 면접 가가지고 CEO가 원탁의 탈모단이었나요? 맞아 원탁의 탈모단이 그 사람이 자체가 탈모였는데 모발 이식으로 이제 다시 풍성해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맥심 CEO 하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뭐 예능에 나오고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그 탈모 치료 이력을 컨텐츠화해서 잡지에 이제 그 연재를 했었어요. 원탁의 탈모단에서 그렇죠. 탈모에 좋은 뭐 제품 이런 거 추천해주고 그리고 이제 탈모 병원도 모발이식도 방법이다 했는데 이제 제가 최종 면접에 갔어.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근데 약간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다루는 데잖아 맥심이. 그래서 뭐 할까 뭐라도 좀 임팩트 남기고 싶은데 뭐 하지.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지원 2명씩 최종 면접을 봤거든. 뭐 6명인가가 손 들고 저도 좀 있으면 왠지 느낌이 시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약간 탈모 같아서 병원 좀 추천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했다가 나는 신놈이지. 아니 근데 그 편집장님은 여자분이 빵 터졌어. 편집장분이 막 진짜 영린을 건드렸네. 막 뒤로 넘어갈 그래. 뻔했어. 아니 나는 그래도 그 잡지에서 다룰 정도로 이미 공개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그건 그래도 면접 앞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거랑 다르지. 근데 그 싸가지없게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때 편집장 빵 터지시고 그분이 이제 아이씨 이렇게 알겠어 이따가 나중에 메일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는 그래서 좀 잘 어필 됐나 떨어졌어. 광탈했죠. 괘씸죄로. 잘못했네. 그 전까지 네. 말 청산유수로 잘 하시고. 네 그런 일 좀 하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맥심 그 다음부터 구독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게 58년도 3대 뉴스에 하나로 꼽힐 정도의 큰 사건이었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짜? 엄벌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관련된 장관들 다 소환돼가지고 검찰 조사받고 자유당 정권 말기에 부패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탈모 비누 사건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랬고요. 그 다음 기사는 82년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좀 탈모가 좀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개인의 자신감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인지가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탈모를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은 뭐냐라는 이제 의학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포착한 기사는 82년도 8월 12일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제목이 구기자로 탈모 방지 끓인 물을 머리로 감아입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두 분께서는 최근에도 탈모 방지 샴푸 이런 거 쓰셨잖아요. 전 아닙니다. 그냥 샴푸 상관없이 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나요? 네. 저도 의미 없. 그냥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써요. 자꾸 근데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갈라치기 하시는데 저는 아니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빠지십니까? 저는 탈모 샴푸 써도 돼요. 저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청취자분이 안 보여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당신은 이렇게 빠지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가 이마 제일 넓어지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아졌어. 그렇게 믿어. 나도 그랬어.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디바이드 뭐 엿대는 건 너지 뭐. 근데 웃긴 게 탈모는 그 보통 부계 유전으로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에. 아이가 보통 새끼야. 보통. 근데? 그래서 빨리 얘기해야 돼. 근데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다 머리숱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격세.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보통 격세 유전이다, 뭐 목의 유전이다 하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냥 그럼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네. 주시죠.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얘기하면 그냥 무게든 부게든 목에든 그 인자는 다 갖고 있대요. 있는데 그걸 떠나서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난 거야.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되냐 아니냐 O냐 X냐가 개인차로 떨어지는 거래요. 복불복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음. 나냐 안 나냐 차이도 있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케어를 받았잖아요. 더 이상 고민 안 하게.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남동생 있으면 그 사람도 가능성 있으니까 너도 얼른 가봐라. 괜히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했는데 제 동생은 좀 양상이 다르다고 아직 굳이 뭐 약모 괜히 치료 시작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추이를 지켜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행이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경험자로서는 속 갑자기 어느 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할게요. 구기자로 탈모 방지 크림으로 머리 감는데요. 어떻게 우리 선구자님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가까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문 일간지에서 주요 일간지 다뤄질 정도로 아직 이때는 82년도는 아 그것도 그렇고 그거 뭐 아는 사람이 구기자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그것도 재배를 하든가. 그것도 일리는 말인데 기자가 맞아.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탈모 방지에는 구기자 탕이 좋다. 아, 없어.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그러니까. 기사를. 네. 한편 대머리는 아프거나 가려운 것이 없어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어딘지 모르게 익살 맞아 보이므로 이살 맞아? 장본인은 괴로운 노릇이다. 이따의 폭력적인 기사를. 그게 이제 전두환 시절이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네. 그러네. 천재인데? 통찰력이 82년도면은 맞죠? 그렇지 전두환이지. 이게 지금 교묘하게 찬양하는 거죠. 까는 거지. 까는 거죠. 까는 거지. 익살 맞아 보일 수 그렇죠. 있다. 이게 지금 교묘하게 그 나라님을 욕보인 기사다. 그렇죠. 괜히 구기자 얘기하면 좋아하면서 대머리는 익살 맞아 보이므로 참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7년도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의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향신문에서 87년도 4월 8일자 기사로 젊은 층 탈모 치료에 청신호. 제목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네. 제목만 들어도 물론 이게 그닥 청신호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목만도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젊은 층 탈모 치료에 청신호를 낼 수 있는 약제가 개발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과거에 거의 속수무책이었던 탈모증에 대한 사실 탈모증이라고 하지 않죠. 요즘은. 탈모라 하죠 그냥. 그래서 그게 어떤 질병이 아니니까 속속 개발됨에 따라 탈모증의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그동안 약효 논쟁을 벌였던 미녹시딜 뭔지 아세요? 미녹시딜? 다 알죠. 전문가. 미녹시딜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거죠. 그 저기 두피에 바르는 액상. 거.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물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만 좀 자극하세요. 저기 청객님 그만 좀 자극하고. 너 그러다 너 난리 난다니까 너도. 미녹시딜은 원형. 원형 탈모.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 유전 탈모는 M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헤어라인의 양쪽이 파고 들어가는 게 M자. 그건 유전, 100% 유전. 뭐 이렇게 뭐 질병, 뭐 건강, 영양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 병 좀 걸리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 저기 떨어지. 가마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 머리가 없는 거지만 그 두 개가 원인과 양상이 다르죠. 그래서 미녹시딜은 그럼 원형 탈모의 영향, 그거 얘기하는가 보죠. 그래서 탈모증 치료제를 놓고 선행 주자인 홀텐과 뭐 제조사 이름인가 봐요. 후발 주자인 미녹시딜 간의 치열한 대머리 시장 쟁탈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녹시딜이 이겼네 그럼. 그러네, 후발주자인데. 네, 그랬고요. 현재 이거 87년도에 현재 의학계에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탈모증 인구는 약 300만 명. 그게 몇 년도 기사라고요? 87년도입니다. 어. 지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 옛날보다 과거보다 더 그 탈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만 지금 DJ 만웅 씨가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는데 다 할 말이 이렇습니다. 야. 저 탈모인가요? 지 머리 몇 가닥 받았습니까? 집중 좀 하십시오. 좀 빨리 해야 돼 이거. 네. 자, 우리 되게 자포가는 방송 같은데. 탈모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87년대 50만에서 55만 명으로 금액상으로는
약 40억을 넘는 시장이다. 87년도 40억이면은 되게 와, 큰 시장 아니에요? 엄청 큰 거지. 그렇죠. 혹시? 엄청 큰 거지. 그렇죠. 그때 40억이면. 지금은 저기 시장 규모로 하면 환산이 어느 정도예요? 한 만원치가 지금 저기 영업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는- 40억이면 엄청 큰 거지. 그러니까 집값으로 아 그럼 되겠네. 그때 집값으로. 따지면 되죠. 아, 그때, 엄청 큰 거야. 그때 월급이 몇십만 원이었을 때야. 그러니까. 엄청 큰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들어와서부터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의학적인 접근이 시작되면서 아 이거를 좀 운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해보자 살아생전에. 근데 라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잖아. 그냥 운명이었지 뭐 음. 오면. 근데 지금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하니까 시장이 더 커졌겠죠. 인구도 더 많아졌고. 자 그리고요 아까 87년도였고 92년도에 근데 이게 나 보면서 저도 이런 거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다른 관련된 제목 볼 때보다 이 자극적으로 뽑은 기자가 너무 얄밉게 느껴져. 제목이 뭔지 알아? 대머리 박사 노병인 교수 탈모 예방 하루 한 번 비누로 감아라. 아니 최악 일단 최악. 아니 그게 박사입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대머리 박사 아니잖아. 피부과 전문일 거 아니야. 왜 제목을 대머리 박사 이렇게 끊는 이렇게 빼는 거야? 아 뭐 커피를 많이 하는 사람 커피 박사라고 하듯이 뭐 대머리 전문이야. 왜 내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해를 봤으니까요. 과거에. 아 그럼 할 말 할 수 있다. 그럼 자격이 과거에- 있다. 과거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하루 한 번 비누로 감아라. 말도 안 되죠. 말 전혀 안 되죠. 아무 이런 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비누는 아니야. 비누는 절대 아니야. 왜 아니야? 아 비누는 머릿결도 상하고 안 좋아. 자, 차라리 샴푸가 낫지. 자 우리 대머리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중앙대 의대 용산병원 피부과 노병인 교수는 수많은 피부과 질환 가운데 탈모 치료만 고집해온 대머리 박사다. 노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면역요법인 디페닐 사이클로페논이라는 특수 약물 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아들로서. 피부과 전문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 일단 그러세요? 네, 피부과 아니세요? 내분비계. 내분비입니다. 아 그래요? 내과, 내과. 네. 다 구라예요. 다 필요 없어.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대머리 박사는 구라로 밝혀졌고요. 그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제가 끌어왔냐면 92년도에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줬어요. 이때 당시에 탈모 치료에 대해서. 현재 각종 치료법의 발달로 성공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등 외국산 발모제는 각종 피부염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용 전에 전문의와 상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약을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술이네요. 여기까지 약물.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드디어 제가 도움을 받았던 헤어라인을 메꿨던 의발성형. 모발 의식. 그러니까 의발성형로 그런 게 있다로 나온 기사. 의발성형으로 탈모 대머리 교정. 95년. 교정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95. 지금도 써요 교정. 헤어라인 교정 지금도 쓴다. 헤어라인 맞다, 그러니까 맞다. 이게 뭐 그 질병 치료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모발 이식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버라 이식은 뭐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뒷머리에 있는 걸 자기 뒷머리에 있는 걸 갖다 뽑아 해본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요. 그냥 그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비절개와 절개. 그 유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모근을 뒤에서 뽑아서 부족한 부분에 갖다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양해서 모내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모판을 아예 두피 상태로 다 떼어내가지고 그걸 앞에다 박는 게 절개식. 그러니까 뒤를 절개한다고 해서 아니면 뒤에서 아예 목은 하나씩 뽑아서 앞으로 가는 게 비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거. 비절개 방법이 가격이 더 비싸고 그렇겠네요. 가격이 흉터가 더 남으니까 하나하나 저기는. 해야 되고. 절개는 아예 뒤에 두피를 다 째가지고 하는 거라서 흉터도 남고 가격이 싸고 의사도 편하고 쉽고. 대량으로 하니까. 비절개는 의사가 되게 숙련돼 있어야 되고 하나씩 뽑아서 앞으로 가니까 시간도 오래 오래 걸리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헤어라인을 교정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알아봤을 때 과거에 비절개가 처음 했을 때는 막 되게 막 가격도 엄청 차이 나고 예후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거의 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절개 수준으로 비절개가 훨씬 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더 복잡해지는데 사람 두피 상태에 따라 다르대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아 미리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좋은 병원 라식할 때도 눈 상태 보고 라섹을 해라 그쵸, 라식을 그쵸, 해라 그쵸. 뭐 이런 거 하주거든.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많고 검증받은 병원에서 해야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지 아니면은 막 비절개만 고집한다든지 막 절개만 이렇게 하면 자기 두피에는 좀 안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면 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정보를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수술이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뉴스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탈모 관련된 기사는 되게 감성적으로 시작한다. 처음에 머리숱이 적거나 없다고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관상 중요성 때문에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그것이 인상 장애 또는 외모 장애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장애? 맞지. 야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진짜. 장애는 너무했다. 근데 안 좋게 보잖아. 자 어쨌든 저 사람 머리 없네. 그래서 이제 탈모는 그렇다면 탈모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가장 크다. 다 유전이야. 그래서 그런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뭐 그 1단계 정수리 부분이 얇아지고 2단계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모발 재생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두피에서 모발이 탈락해가지고 더 이상 나지 않는 걸 뭐 하는데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술 방법도 상용되고 있다. 상용화가 시작됐다. 뭐 이런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동아일보에 프로페시아 드디어 나왔나요? 제목이 프로페시아입니다.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이제 곧 상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사. 지금 우리가 예방용으로 복용을 꾸준히 하고 있는 약이 저기 청객 씨랑 저랑 하고 있는 약이 프로페시아죠. 그렇죠. 그 계열 그렇죠. 약들. 이게 99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먹었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예방할 그러게요. 수 있고. 99년도 기사인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국으로부터 프로페시아가 첫 승인을 받았고 99년도에 곧 우리나라에도 될 건데 아직은 시판 허가가 나지 않고 일부 민머리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프로스카라는 약을 사서 사후등분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아서 못 먹었다. 미국에선 신약이 개발돼서 곧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뭐 프로스카가 뭡니까? 프로스카도 푸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비슷한 약이에요? 네, 비슷한 약이.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없어서 있는 약을 쪼개 먹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정말 청객 씨는 대머리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청객 씨한테 어떤 게 더 고마운 약인가요? 프로페시아가 더 고마우신가요? 비아그라가 더 고마우신가요? 때리면 안 돼. 휘선아 때리면 안 돼. 구분도 못 해봤는데. 구형도 못 해봤나요? 비아그라는 네가 많이 먹었지. 당신이 먹었잖아. 진짜인 줄 알겠다 사람들이. 좋았어. 나이스. 하이파이브 한번 해. 참 머리 없는 게 낫지. 맞아. 자 마침 연속 그 방금 말했던 거와 연결되는데 지금 몇 시니? 8시 반. 오케이. 제목 대머리는 정력가 소설. 봐 임마. 무시하지 마 임마. 대머리는 정력가 속설이 사실로. 오늘 완전 너무 자폭 웃긴다. 방송인데. 경향신문 98년 6월 1일 기사입니다. 대머리는 정력가 경향신문이 맞네. 이쪽 나부터. 이 DB에 경향신문이 많아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오봉열 교수님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죠. 정남대 비뇨기과 오봉열 교수가 최근 비뇨기 학계에 발표한 논문에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증과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대머리는 정력이 강하다라는 걸 입증을 했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 뭐 60세 이상 전립선 비대증 환자 우리 대조군 16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해보니까 전립선 비대증군 대조군에 비해 대머리 정도가 그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머리가 많았고
역으로 탈모증이 심한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군에도 많았다. 그러니까 좀 연관이 있다. 그 남성 호르몬과 그걸 이제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프로페시아라는 약 얘기가 나오네요. 최근 미국에서 프로페시아라는 약물이 시판돼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게 날개도 진듯 팔리고 있는데 이 약물이 탈모 방지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가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라는 거에서 나왔다. 아까 말했던 그 프로스카 약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약을 먹여 보니까 전립선 환자한테 머리가 나더라.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약에는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입증이 돼서 이제 그 전용으로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나왔다. 뭐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 방점을 찍습니다. 동아일보에서 99년도 11월 19일. 대머리 치료엔 수술이 가장 효과적. 자, 어떻게 청객 씨 인정? 예, 맞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그게 최고인가요? 인정. 그거밖에 없어. 이응지읒. 단 한 방법이 바로 수술? 수술하고 약 먹고 끝이야. 자, 대머리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약이나 음식, 연고는 아직 없다.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고 수술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기사의 서두입니다. 그 요새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무슨 뭘 발견했다고 그 유전자 그 대머리 발현시키는 그게 뭐 있다고? 그게 발현했다고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뭐 그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요원하고 그 인자를 아예. 근데 그게 항상 뉴스를 보다 보면 저는 신문을 많이 봤잖아요. 몇 년 동안. 항상 특히 연말에 자주 나오는 기사인데 맞아. 어디 뭐 항상 영국, 맞아 연구원 막. 아일랜드 막 이런 데서 하버드 이런 데서 뭘 한대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 임상 실험에 돌입했다. 만약에 이게 발견되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치. 탈모를 잡은 탈모 치료하면 노벨 의학상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 무조건 하잖아. 맞죠. 근데 이게 30년 전부터 지금 그 DJ님이 30년 전 기사부터 갖고 온 거잖아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의학 수준 비교했을 때 의학 수준이 지금 되게 발달했거든요. 네. 근데 탈모를 아직도 못 고쳤다 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방법이 나중에는 생기겠죠. 나중에 우리 죽고 나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항상 그런 기사는 나왔고 그런 기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완치가 안 돼. 원인 있는 질병이 아니고 아니 따지고 보면 게 질병이 아니니까. 노화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피부도 나이 먹고도 아직도 팽팽한 사람이 있고 뭐 어린 나이부터 막 피부가 쭈글쭈글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각자의 노화 현상 이제 속도의 차이일 뿐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전 진짜 제가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대머리가 되게 섹시하다는 인상이 있어서 머리 미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우리 대머리들을 그냥 우리끼리 머머리라고 하는데 머머리들 사이에서 머머리야 그게? 머머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띵작처럼. 그래? 머머리들 사이에서 되게 우상시하는 헐리우드 배우 있죠.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제이슨 윌리스. 스타뎀. 브루스 윌리스도 그중 하나고 제이슨 스타뎀. 마누라가 근데 그래서 이쁘거든. 이 말이 나오면 꼭 그 외국 애들은 대머리도 멋있던데 막 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시아는 머리 없으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건 게 뭐냐면 주드로 알죠? 맞아. 주드로는 머리가 빠져도 멋있다 뭐 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건 주드로가 머리 많을 때는 그때 비교하면 그런 말 안 해. 그래, 근데 머리가 맞아. 많은 게 무조건 나. 그게- 야 브루스 윌리스 젊었을 때 머리 많은 거 봐봐 겁나 맞아. 멋있어. 그래. 그게 그리고 외국에서도 주드로 현재랑 옛날이랑 비교하는 짤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도. 맞아. 그거는 외국에서도 대머리를 그건 것 그렇게 같아. 하는 그 차이가 특히 그런 거에 머리 노화가 빨리 됐다는 거에 위축되는 분위기가 우리 아시아권이 더 강하니까 본인들도 당당함이 다른 거야. 왜 그 당당함에서 오는 매력 같은 게 근데 있잖아.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서양권하고 차이가 뭐냐면 서양은 대머리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뭐 대머리가 뭐 좋은 인식일 수도 있고 나쁜 인식도 있는데 대머리라고 해서 막 직장에서 뭐 대머리를 안 뽑고 그건 아니잖아요. 걔는 막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남자 선생님이 대머리였고 대머리인데 교사하고 있고 미국? 네, 미국 다닐 때 우리나라 안 뽑습니까 대머리면?
대머리를 안 뽑는 건 아니지만 대머리면은 솔직히 대머리라면 여기 회사원분께 여쭙겠는데 어떤 지원자가 대머리로 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대머리야. 그냥 대머리인가 보다 하지 뭐. 아 그래요? 그 정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 피해의식이 아니라 대머리가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잖아. 아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뭐 어떤 기업에서 공채를 했는데 경비직인가 뭐 아, 했는데 호텔 뭐 호텔 로비. 있었어. 그걸 했는데 머리가 이제 그 탈모가 많이 진행되셨던 분이 사유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불합격을 그러니까. 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돼가지고 아마 그거 시정 조치 받았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외모를 너무 신경 쓰는 나라라서 있죠. 뭐 이게- 외모는 다 신경 쓰죠. 신경 쓰는데 쓰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자기 겉모습 남이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아니면 남이 어떻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되게 신경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 외국보다 외국은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뭐 하고 뭐 옷 입는 것도 그냥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레깅스만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맞아. 바지를. 근데 우리나라는 꼭 레깅스에 이게 좀 많이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거기 레깅스 치마 입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안타까워하잖아 항상. 좀 약간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외모를 좀 많이 신경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 대머리 자체를 외국은 좀- 이력서에 사진도 안 넣는데 우리나라만 사진을 넣는데. 아, 그건 거의. 뭐 근데 지금은 뭐 없애려고 하는 지금도 추세고. 우리나라는 많이 그거 일단은 공기업과 공무원 안 넣고요. 아 그런가요? 공기업이랑 공무원은 사진 요구 안 하고요. 어? 나는 왜 근데 작년에 아직 아니었나? 몰라. 근데 공기업은 안 내요 확실히. 어. 없고 일반 기업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없는 추세고. 그리고- 근데 맞지 그게. 근데 그 외모 얘기가 이제 문화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좀 오히려 스킨헤드가 섹시가이라는 그 등식도 좀 더 통용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한 거에서 오는 매력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왜 그렇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교 문화권이니까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이런 데가 약간 치부를 숨기고 그러니까 신체를 숨기는 게 맞아. 더 그쪽이었지. 그게 예의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발, 털 이것도 어떤 뭐 부모가 물려준 거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신체적인 탈락에 대한 치부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도 모이면 맨날 머리 얘기하잖아. 우리 그 동기들 모이면 한 반절 이상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1년 지날수록 너도 이렇게 결국은 나도 얼마 전에 약 먹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20대 후반 때는 나만의 좀 부끄러움 같이 좀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나만 그런 게 다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5명 중에 1명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뭐가요? 그 탈모. 더 될 것 같은데. 더 돼? 훨씬 더 더 되죠. 돼. 그러니까 그거 통계니까. 자기가 인지 안 하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자기가 같은 난 사람? 탈모가 아니야 이렇게 한웅이처럼 DJ 만웅처럼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사람도 말은 있을 그렇게 해도 거고. 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병원도 가고 막. 아 병원 다녀? 저번에 한번 갔다고 하더라고. 갔었지. 시작됐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사실 이 주제를 다루는 거가 저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만웅 씨한테 DJ 만웅한테 야 오늘 뉴스 아카이브 저기 탈모를 해볼까? 하니까 만웅 씨가 형 저기 시술 받은 거 커밍아웃 해야 할 수 있겠어? 그러는 거야. 나도 처음에 그런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저도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약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근데 시술 받은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약간 창피한 걸 수는 있지. 에? 뭐가 창피해 그게?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건데 커밍아웃 그렇구나. 한때는 내가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적도 있었구나 까먹은 거야. 이게 이제 되고 나니까 제가 그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진짜 웃긴 얘기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거 시술 받으면 막 이게 심해져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메일 이런 걸로 왜 그런 홍보 있잖아. 무슨 뭐 지원자 받습니다. 뭐 얼마 할인. 이게 온 거야. 내가 모바일이실 검색을 하면 그 뜨는 거 있잖아. 맞아. 자동으로 그치. 연관돼가지고. 근데 왠지 그날 그냥 한번 해볼까? 괜히 나중 가서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그치. 미리 하는 게 좋죠. 한 가봐야겠다. 그치, 나도 이제 애들도 옆에서 슬슬 약 먹는다고 하니까 약 처방이라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갔어. 근데 갔더니 압구정에 있는 되게 큰 병원이었는데 검색하면 제일 1번으로 뜬 큰 병원이었는데 와 거기가 완전 왕국이야. 탈모의 왕국이야. 막 7, 8층 정도는 빌딩인데 1, 2층 정도는 다른 회사가 쓰고 3층부터 그 병원인데 상담층, 시술층, 뭐 남성 여자도 헤어라인 때문에 모발이식 되게 많이 맞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VIP,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오니까. 막 3층에서 상담을 받고 4층 가서 의사를 만나고 5층 시술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야. 딱 갔는데 처음에 코디네이터 하시는 젊은 여성분이 이제 의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견적을 내줘. 내 머리를 이렇게 까서.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청계 씨가 말했던 마지막 잎새를 따라서 라인을 그려. 색연필로. 벌써 기분이 같아. 나는 그냥 혹시 나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러 왔는데 다짜고짜 내 이마에다 막 그림을 그려. 이만큼을 해야 좀 이제 미용적으로 이쁘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미리 약도 먹고 방어를 하셔야 더 이상 탈모가 진행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거기까지 말하면 아 그렇구나 안심이잖아. 근데 거기서 안 끝낸다. 이 병원의 상술이 내 이제 견적용이라고 사진을 찍은 거를 딱 됐다 큰 화면에 내 사진을 띄워놓고 시뮬레이션을 그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가 날아갑니다. 당당당당당 최종 대머리가 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졸라 잔인하네. 그걸 보면 갑자기 그냥 혹시 내가 무조건 해야겠네. 치료를 받아야 될까 한번 알아보러 온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인 큰 어택을 받는 거야. 막 하면서 근데 이런 빌어먹을 병원 새끼들이 아니라 헐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막 순간 턱 숨이 막혀. 그럼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막 견적을 내줘. 얼마 뭐 이렇게 뭐 절개는 얼마, 비절개는 얼마. 근데 뭐 하려면은 뭐 나중에 돈 많이 드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좀 돈도 덜 들고 뭐 약 먹으면 막 뭐라고 얘기를 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맞아 최종 얼마인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면서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병원 1층에서 그때 담배 필 때니까 기분 그때 안 피면 언제 피겠어. 담배를 폈어. 근데 막 치료를 그러니까 나같이 견적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막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딱 봐도 비절기 수술 받은 뒤에 흉터가 많거든. 보여. 후련한 얼굴로 나오는 거야. 아씨 해야겠다 나도. 그냥 나중에 더 스트레스 받느니 지금 좀 비상금 까가지고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이제 막 쿨한 기분으로 압구정역까지 걸어가는데 거기 이제 압구정에 평일 낮에 가면 붕대 감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주변에 성형외과 많으니까 그 사이에 내가 서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여기저기 잘 알아봐서 좀 그게 평일에 좀 남들이 많이 안 하는 날짜에 잘 견적을 받으면 좀 그때 처음에 그 병원에서 불렀던 것보다 300만 원 더 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해주시는 분한테 해서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 해야겠다 하는데 막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시술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은 되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많아가지고 우울증 약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해먹냐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거기 갔더니 막 시뮬레이션 보여주고 이러더라. 그래서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이거 놔두면 이게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이 소심해져요. 생각 잘하신 거라고. 나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요? 나는 그 정도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몰랐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냐면 오래 걸려 스타일링이. 옛날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 들어서 머리 없는 살림에 막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치. 그 왁스 바른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리 말리고 빠바박 털고 왁스 차서 싹 하면 뭐 1분도 안 걸렸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어디 가면 모자 쓰고 가는 게 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스타일링하고 나가면 자꾸 머리를 보게 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신경 이게 쓰이죠. 머리를 이렇게 만약에 왁스 발리를 머리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 이마 앞머리를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게 올리면은 잘 올라갔어.
잘 올라갔어. 맞아. 이름 올리면. 근데 이게 점점 머리가 탈모가 시작되면서 이게 옆에 형제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옆에서 받쳐주는 그래, 형제들이 없어지는 주변에 거야. 지지해준 층이 어. 지지층이 없는 거야. 지지층이 사라지는. 그러면 이게 푹 힘이 그러니까, 없어. 힘이 없어. 속된 말로 훅가시가 잘 죽어. 그러니까. 어. 이게 푹 죽어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지 거기서부터 머리가. 이제 내 머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슬퍼. 야, 그 느낌이랑 너 병원 가서 시뮬레이션 해보라니까 진짜 기분 진짜 들어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머리가 없어지면 소심해져.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머리를 심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 왜냐면 원래 있던 건데 사라졌어. 그거를 내가 뭐 새로 성형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형도 나쁜 거 아닙니다. 성형도 나쁜 거 아니지만 네. 원래 있던 건데 사라져서 가지고 다시 채우는 거야.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첫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좀 뭐랄까 연예인들에 대한 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외국 같은 거 봐. 아까 얘기한 맞아, 것처럼 맞아. 제이슨 스타뎀, 뭐 맞아. 브루스 윌리스, 네가 뭐 뭔 말 하는지 주드로. 알겠어.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날아가도 이게 자연적으로 냅두잖아. 날아가도. 그게 또 하나의 남성의 섹심이고 남성의 남성이고. 멋으로 어. 구현이 되는데 구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대머리라고 해서 뭐 그렇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우성 이런 사람 얘기해도 되나? 해요. 아무튼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다 알잖아요. 뭐 조인성도 솔직히 날아가다 다시 했고 연예인들이 다 웬만하면 다 했어. 내가 봤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마선이 이쁜 애들은 다 했어. 근데 뭐, 얘는 뭐 예를 들면 정우성은 원래 유명합니다. 정우성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그 모발이식 음. 숙련자가 없을 때 일본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영화팀에서 해줘가지고. 그리고 샤이니 이민호, 이정재. 이승기는 했나? 이승기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승기 했습니다. 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잘생겼잖아. 뭐 멋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 만약에 대머리가 날아가는 걸 냅뒀어봐. 그럼 우리나라도 솔직히 대머리에 대한 인식이 뭐 외국처럼 좀 변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머리 되는 게 수치스럽고 쪽팔리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심었겠죠. 나도 수치스럽고 쪽팔리니까 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심을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연예인들이 자기 숨 한 번 쉬고 하세요. 자, 흥분 가라. 그렇게 멋있는 연예인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뭐 브루스 윌리스 뭐 이런 사람처럼 되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날아가는 거 냅뒀으면 인식을 바꿀 수가 옳소. 있었을 텐데. 인식이 바뀌었겠지. 옳소. 그렇지. 개새끼들. 아니 저는 그분들에게 욕은 안 해요. 근데 비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GD 있잖아요. GD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끼가 있거든요. 보입니까 전문가로서? GD 끼 있어요. 연모화가 진행 중입니까? 연모화까지 아닌데 일단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그 사람은 일단 끼가 있어. 근데 만약에 GD가 그냥 냅두면 좋겠어 나는. 효시가 되자. 대머리의 매력이 효시. 패션의 아이콘이니까. 그러니까 GD는 되게...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GD가 그냥 그거를 GD가 우리나라 이끌어갑니까? 아니 패션은 이끌어가잖아. 문화 아이콘이니까. 연예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로 나한테 어디서 끌리지 않나. 그러니까 GD가 솔직히 나는 좀 만약에 대머리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만 만약에 대머리라면 그냥 뭐 약은 먹고 뭐 그러니까 해도 앞으로 혹시 심지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혹시 날아가실 예정이라면 네. 굳이 안 심지 말아서 우리나라를 우리 머머리대로 이끌어 갈라. 이끌어 달라 우리 머머리들을. 저는 되게 비겁한 우회자네요. 저는 시술했으니까. 근데 저도 시술할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일단 그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머리에 대한 인식이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되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가발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겠죠. 미리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아니죠. 왜냐면 모발 이식 자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그게 거예요. 선택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가발 쪽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훨씬 가발 시장이 더 클 거야. 앞으로도? 왜냐면 이게 머리를 심는 게 이게 근데 저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지만 근데 이게 일단 돈도 돈인데 제가 지금 얻는 만족감을 생각하면 그 돈은 되게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도 돈인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 그 압구정역까지 가서 저도 그냥 갑자기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못 갔을걸요. 근데 가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어택을 받으니까 이제 하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솔직히 저 태어나 수면 마취 처음 해봤거든요. 또 그런 큰 수술 받을 일 없으니까 그게 수면 마취를 해요. 근데 프로포폴 그거 맞잖아. 나 그거 되게 긴장했다. 그거 맞으면 헛소리 한다며. 헛소리 할까봐.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인지하지 못했던 이 자아가 나올 수 있지. 그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혹시 있을까봐. 근데 내가 진짜 일부러 그래서 그 마취할 때 이를 크게 물었어.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근데 뭐 되나 마취되면 이 풀리지. 그치. 근데
나중에 들어봤는데 별말 안 했는데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헛소리 엄청 했대 내가. 풀리면서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풀릴 때 이제 머리 심거든. 그럼 자꾸 이제 선생님이 말을 걸어. 뭐 안 아파요? 하는데 내가 이제 네 안 아파요. 괜찮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기니까 뭐 한 3시간 수술을 하니까 시술을 하니까 그 멜론 막 이런 최신가요 틀어놓거든. 내가 그걸 다 따라 불렀대. 기억 안 나고? 빨간 맛 궁금해요. 이러는데 진짜 무서웠겠다 수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큰 수술이니까 아니, 그게 그 사람들은 뭐 접근이 많이 쉽지는 봤을 텐데. 않은데 근데 저희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저 사실 이거를 좀 뉴스 아카이브 주제로 잡을 때 저도 뭐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왔죠? 라고 물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정도로 저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옛날 뭐 지금 왁스 정말 1분 안에 발라도 머리가 예쁘게 발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특히 예후가 좋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 지금 환자같이 빨리 인지하고 빨리 온 사람들은 훨씬 수술도 짧고 예후도 좋고 오래 그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루다가 와서 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맞아. 다 날아가서. 해도 효과도 없고 일단 나이가 좀 더 두피가 노화가 되면은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그 두피가 머리를 잡고 있지 못하니까 얘가 안 좋을 때 오는데 젊을 차라리 이렇게 좀 빨리 인지하고 인정하고 오는 게 좋다 했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다 돼가가지고 저번에 병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여우가 너무 좋다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사진 찍더라고. 비포 애프터?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이거 홍보용으로 써도 되냐고. 나 절대 안 된다고 할 건데. 모자이크 근데 얼굴 안 하지 나오지 않나? 않을까? 그래도 싫어. 그거는 내 머리가 왜 압구정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버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 눈썹이 내 거 같은데. 근데 그거를 보면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데 나는 벌써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한 거지. 이게 한때는 나도 엄청난 스트레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나도 스트레스 좀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좀 막 어제 수상스키 같은 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시술 전이었으면 그거 가져서 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괜히 머리가 얇아지면 그러니까 대머리가 아니더라도 물이 이렇게 젖으면 이렇게 꼴보기 싫잖아 막. 머리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막 갈라지니까 그렇지. 물 젖으면. 그래서 갔으면 내가 그때 만약에 그때 갔으면은 좀 약간 신경 쓰였겠는데 그렇지. 하도 아니었구나 이 생각 들면서 나도 한때 스트레스 받았던 때가 있었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이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걸로 주제를 잡아도 될까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지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막 재밌게 얘기하면 좀 들으시는 분 중에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같은 그래서 내가 있잖아. 저도 M자예요. 알아요. 누가 봐도 그래요. 누가 지금. 뭐라 했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탈모인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를 주제를 잡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져왔고 그리고 꼭 경험자 입장에서 하루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알잖아. 맞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예전과 무조건 병원 다르게. 가서 일단 제가 일단 5년 된 경험자로서 얘기를 드리면 구원을 받으세요. 일단 무조건 약은 먹어야 되고 약이 너무 효과가 약은 좋더라.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약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에 약을 먹고 그래요? 있으면 심리적 안정까지 왔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즘 좀 해탈했는데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보기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근데 아닌데. 많이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병원을 먼저 가보신 막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막 샴푸 뭐 네, 사실 그거는 그런 제가 거. 알아본 바로도 아까 말했던 그 언급됐던 약들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시술인 그 모발 이식이 아니면 맞아요. 어차피 없어요. 남성형 탈모, M자 탈모는 다 유전이 먹습니다. 어떤 질병에 몸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오염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샴푸나 뭐 모자를 쓰니 안 쓰니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시면 무조건 병원 용기를 한번 가셔야 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머리들은 쪽팔린 게 아닙니다. 진짜 왜 대머리가 왜 쪽팔린 거야? 그럼 약 먹지 마. 아니 그거는 네. 쪽팔린 우리 게 아니고 그건 별개인 거지. DJ 약을 먹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DJ 만웅 씨가 이렇게
저기 뭐야 청백 씨한테 하는 거는 친해서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뭐 네. 그 이상 아 누- 우리 머머리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네. 여러분 그 두 분한테 간단한 사연을 제가 물어보고 조언을 얻고 싶어요. 제가 사연을 지금 봤는데 시간이 되나? 네, 뭐 그거 하고 그거- 끝내죠. 네, 네, 네. 연애를 1년을 한 거야. 아, 근데 남자가 시기를 놓친 이제 진행 중인 거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 그래서 가발을 착용을 하고 있어. 근데 여자는 몰라. 그걸 몰라. 그리고 여자가 아, 뭔지 알겠다. 너 인스타에서 본 거지? 그 남자의 그 잘생기고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그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런 여자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둘이 결혼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야.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거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 여자는 평상시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남자한테 난 너 생긴 게 좋다. 그러면 얘기는 해야죠. 거짓말 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커밍아웃 해야죠. 그건 당연히 주변에 해야죠, 어. 당연히. 신뢰 어떻게 신뢰의 얘기야 신뢰. 해야지. 뭐. 그러면 거기서 여자가 그럼 헤어져라고 했을 아 때 그러면은 당연히 헤어져야죠 남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비난할 수 있나? 그거는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다를 것 같은데 뭐 헤어진다고 하면 헤어지자고 하면은 남자는 저는 거기서 남자가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모 하나 보고 만나는 여자였기 때문에 눈에 힘 좀 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 지금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3시간 동안 참고 있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막 남자가 오히려 더 다행인 것 같아 만약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 대머리 커뮤니티 있잖아요. 국내 최대 대머리 커뮤니티 대나무. 대다모. 거기에 이제 저도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커뮤니티마다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통용되는 문화. 거기서 통용되는 서로의 친교성 등모하세요예요. 인사가 아 맞아. 그러니까- 인사말이 등모하세요. 디귿 미음 하세요. 응. 디귿 미음. 우리 절대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고요. 우리 주변만 해도 되게 이거 고민하고 약 처방받는 사람 많잖아요. 아유 네. 웬만하면 다 그냥 이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위축되실 필요도 없고 뭐 치료 방법은 다행히 우리는 좋은 시절 살고 있어서 해결할 수 네,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극복 못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본인의 마음에 달리는 거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모두 디귿 미음 하시길. 디귿 미음. 디귿미음. 네. 혹시 뭐 시술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다면 메일 주세요. 맞아요. 제가- 여기 경험자가 있으니까. 제가 알아본 거. 맞아. 뭐 되게 주의할 거. 싸게 했어요. 맞- 그리고 네. 되게 잘 됐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딴 사람 솔직히 말해서 여기 DJ 제가 옛날에는 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진짜. 너무 잘 됐고 나 보면 지금 저기 저는 머리밖에 안 봐요 지금. 청객 씨가 나 만나면 한 적어도 5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머리만 봐.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저번에 아,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런 느낌이라서 동기 모임 할 때도 너 포함한 애들이 전부 다 약간 처음에는 뭐지? 약간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뭐 지네끼리 화내. 왜 혼자 치사하게 탈출했냐고. 아 이거 너무 잘 돼서 저도 네. 저희 가서 할 겁니다. 네, 제가 뭐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면 정보 제가 알아본 정보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 오늘 등모. 굉장히 자포가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뭐 의미 있는 되게 이야기 재밌었어요. 아니었겠습니까? 네, 저 재밌었어요. 많은 좋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아, 근데 자꾸 여자분들이 공감 안 하겠다 이거. 근데 여자도 많아. 근데 여자분들도 여성형 탈모가 있지만 그 우리가 많다는 고민하다면 다 자기 남자친구고 아 맞아. 자기의 그렇지, 친한 그렇지. 친구고 자기 동생일 수도 남동생이고 있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거를 자꾸 나 머리가 빠져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좀 까발리는 분위기가 되면 이렇게 좀 더 빨리 고민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게 뭐 고민이 아니게 될 수 있는 분위기죠. 아까 그 말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 남자 연예인들이 미남의 아이콘인 사람들이 자꾸 맞아. 모발이식을 하니까 맞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도 계속 되게 감춰야 되는 게 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네요. 남자 연예인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더 자기 지금- 약쳐 먹고. 지금까지 대머리들의 수다였습니다. 등모하세요. 등모하세요. 등모. 자, 본격 고신앙인 방송
소소한 아니다. 까먹었다.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어차피 지인들만 듣는 방송.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존버 방송, 생존 의지 항진 방송,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방송, 대머리들을 위한 방송. 플랜 B의 삶 8회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디귿 미음 등모.